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만입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다가오네요. 저녁 맛있게 드시고 여러분들 편안한 시간, 저녁 시간 보내시면서 하루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휴일인데 휴일 편하게 즐겁게 유쾌하게 보냈으리라 저는 그렇게 믿어요. 어떤 분들 보니까 밖에 나가가지고 뭐 감도 따고 뭐 밤도 따고 하는 것 같던데, 지금 감 따는 시기인 것 같아요. 감 따가지고 뭐 홍시 같은 것도 따먹고 하던데 참 좋죠. 역시 자연과 벗삼아서 이렇게 어울리는 사람들이 참 부러운 것 같아요. 도심 속의 삶은 별로 의미가, 재미가 없어. 이것이 그래도 뭔가 사람은 이 시골에서 살아야지 뭔가 인간미도 생기고 좀 뭔가 재밌는 것 같아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다시 꿈꾸면서 살아야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도 시골에 집 한 채 하나 다 준비하세요. 다시 귀향해야지, 귀향. 귀향이 아니고 귀향을 해야 합니다. 귀향. 좋아요. 시골이 좋아요. 좋습니다. 흙냄새 맡고 사는 게 좋죠. 이 시멘트 덩어리 별로 좋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닭장도 아니고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람들 하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이렇게 아파트에 이게 너무 집착하다 보니까 사는 재미가 없어. 어릴 때 여러분들 뭐 알지만은 시골에 되면 뭐 가정집이 있으면 가정집마다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하나의 동네 부락이 생기고 거기서 아이들이 놀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뭐 아파트다 보니까 옆집, 이웃집도 몰라. 누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상당히 뭐 단절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 그런 부분에서는 별로 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삼성전자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 보니까 17나노 공정, 왜 갑자기 또 뜬금없이 17나노냐, 뭐 5나노, 3나노 나가다가 17나노 공정이 뭐 생겼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은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에서 포럼에서 3나노부터 2나노 공정 양산 계획을 밝혔는데, 여기서 이제 초미세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그런 시장의 우려를 좀 불식은 시켰어요. 그 포럼에서. 지금은 그 세계 그 최대 파운드리라고 하는 그 대만 TSMC하고 나노 경쟁은 상당히 나날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구체적인 소식은 업계에 상당한 놀라움을 안겨주은 거죠. 하지만 여기서 더 주목할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삼성전자가 그 발표한 그 17나노 공정이에요. 17나노. 이 17나노 신공정이거든요. 신공정. 구공정도 아니고 신공정이다. 삼성전자는 기존에 28나노죠. 28나노 이상의 공정을 활용했던 그런 레거시 공정을 17나노 신공정으로 활용을 해가지고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여튼 재밌는 이야기가 또 나오기 시작하네요. 일단은 삼성전자가 7일 새벽으로 뭐 온라인에 연 그 파운드리 포럼인데, 일단은 그 삼성전자가 핀팻 구조의 17나노 신공정 그 시작을 알렸어요. 기존의 그 이미지 센서하고 모바일 그 디스플레이 구동칩 있죠, DDI하고 하여튼 이것들을 이제 28나노 이상 공정에서 생산을 했는데, 이제는 17나노 공정에서 이제 활용하겠다, 그런 계획입니다. 이 공정은 28나노 공정과 비교하면 성능이 39% 정도 이제 향상된다고 하네요. 성능이 39% 정도 상상이 되고, 전력 효율은 한 49% 정도 향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칩 면적도 43% 정도 칩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그럼 삼성전자가 이렇게 초미세 공정에 전력 투구하던 상황에서 그 레거시 공정 그 신기술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다들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은 그 파운드리 시장을 보면은 세계 시장 점유율을 계산할 때 100나노가 넘는 그 레거시 공장 그 매출을 모두 포함한답니다. 100나노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지난 2분기 기준 대만의 TSMC가 52.9%예요. 52.9%로 1위를 차지했고, 삼성전자가 35.6% 2위를 차지를 했어요. 여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선단 공정이라고 하면은 10나노 이하예요. 10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을 보면은 TSMC하고 삼성전자의 격차는 크게 좁혀진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같은 조사 기관에서도 2021년 10나노 이하 공장의 시장 점유율은 TSMC가 한 60%, 삼성전자가 한 40% 정도 예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6대 4 정도 되겠습니다.
10나노 이하 시장에서는 삼성과 TSMC가 양강 체제를 이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양강 체제.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떨까? 그 TSMC의 올해 3분기 출하 제품 비중은 그 5나노가 한 18% 정도 됩니다. 5나노 18% 정도 되고, 그 7나노가 한 34%, 그래서 5에서 7나노 첨단 공정을 합치면은 한 52% 돼요. 52%. TSMC는 그 밖에 48%의 매출은 모두 레거시 공정에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레거시에서. 그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에서 여전히 초미세 공정을 활용한 칩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결국 뭐냐? 기존의 그 레거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특화 공정도 필요한 거지. 기존의 레거시도 완전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현재 반도체 시장에서는 14나노죠. 14나노 제품이 가장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14나노가. 그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 자료 보면은 올해 전체 파운드리 시장에서 5나노 제품이 5나노가요. 한 13.3%, 그리고 14나노 제품이 한 11.5% 정도 차지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약 1.8%포인트 차이가 난다는데 6년 뒤에 2027년도는 어떻게 할까? 27년도에는 이제 확 차이 나겠죠. 이때는 5나노가 14.2% 정도 할 것 같아요. 5나노가 이제 14.2%. 뒤에 자료가 있네요. 밑에 여기죠. 5나노는 14.2%, 14나노가 11.4% 정도, 이렇게 해서 2.6%포인트, 2.6%포인트 정도 격차밖에 나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28나노 제품군도 마찬가지로 5나노 이하 공정 활용이 늘어나도 꾸준히 10%대는 유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그 초미세 공정 활용도가 아무리 높아진다 하더라도요, 기존의 그 레거시 공정도 수요 또한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레거시 공정에서도 차별화된 그 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고객사라도 더 확보하려고 지금 이게 방안을 모색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발버둥 치는 거죠. 그런 고객들도 다 소중하니까 이렇게 챙겨야겠죠. 일단은 그 소위 말해서 그 큰 손이라고 하는 애플이나 퀄컴, 엔비디아 이런 그 선단 공정을 활용한 반도체 대규모 계약을 따낼 수는 있겠지만은 그 분명히 28나노나 14나노 공정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을 것이라고 다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뭐 작게 만들 필요는 없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군이 있다고요. 그래서 수율도 좋고 공정 비용도 덜 드는 레거시 공정을 좀 더 발전시켜 만드는 것도 가성비 측면에서는 좋을 것이다. 그래서 14나노를 삼성전자가 갑자기 17나노를 삼성이 이쪽으로 한번 또 신경을 쓰는 겁니다. 17나노. 이렇게 해가지고 고객이라도 하나 더 끌어모으겠다. 이런 전략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없던 갑자기 17나노 공정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고요. 나중에 마지막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